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만으로는 38살이고요. 몇 달 있다 생일이 지나면 만 39살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40살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중반쯤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인간관계를 문득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 요 몇 년 동안 인간관계를 되게 많이 줄여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저에게 연락을 잘하지 않고요. 저도 친구들에게 예전만큼 뭐 연락을 하거나 뭐 같이 만나자고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제 주위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뭐 불안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저는 지금 제 생활이 더 만족스럽고 좀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친구가 사라지고 별로 없는데도 왜 나는 지금이 더 이렇게 만족스럽다고 느끼는지 오늘은 제가 친구가 별로 없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좀 기질적으로 제가 내향적인 성향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도 좀 넓고 얕은 이런 인간관계보다는 좀 좁고 깊은 인간관계, 이렇게 소수의 인간관계를 좀 지향하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모임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쉬는 날 같이 가서 놀고 이러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물론 사람들과 이렇게 자유시간에 어울릴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소수의 사람과 있거나 자유시간에 나 혼자 뭐 산책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걸 훨씬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는 일부러 더 에너지를 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굳이 하지 않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뭐 안 어울리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회생활은 충분히 하지만 그냥 제가 오로지 혼자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에 뭐 산책을 간다거나 혼자 어디 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향상 저는 주변에 사람이 좀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요. 우리가 외향성과 내향성에 관해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좀 밝고 수다스럽고 이런 사람을 보통 외향적이라고 하고요.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수줍고 이러면 좀 내향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사실 외향성이나 내향성은 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 이런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도 다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나는 그냥 저처럼 혼자 뭐 책 보고 그냥 음악 듣고 명상하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은 내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딱 자유시간이 생기니까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놀자 이러면서 뭐 여행 가고 같이 술 마시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분들은 외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꼭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30대를 지나서 40대 이렇게 언저리 오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에서 뭐 일에서든 가정에서든 점점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나 능력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책임질 일이 많기도 하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육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육아하고 있는 친구들과는 진짜 너무 바빠서 현실적으로 예전만큼 그렇게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책임지고 무언가를 책임지고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바쁜 와중에도 좀 이런 생활이 재밌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누군가를 서포트하거나 팔로우하거나 주로 이런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드디어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마흔 언저리의 이 생활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사람이 40살, 한 45살이 언저리에서 55살 이때가 가장 사회적으로 성취도 많이 하고 가정에서도 역할이 가장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우리가 바쁜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 시기에는 좀 멀어지는 것도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심리학과 사회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오늘 아주 대표적으로 이러한 중년을 정의를 내리는 심리학 이론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사회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지를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총 8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40살부터 65살 정도 이 나이는 성인 중기로 분류가 되는 나이인데요. 이 단계는 이제 노년으로 가기 직전인 7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생산성 대 침체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쌓아온 것들, 뭐 일에서든 인간관계든 가정에서든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성인 중기에 해당하는 40살부터 뭐 요새는 워낙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65세에서 70세 이 긴 기간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말하는 생산성은 뭐 내가 단순히 예전처럼 뭐 인정을 받고 이런 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역량이나 능력을 뭐 자식에게 전수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아이를 잘 양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뭐 후배들을 잘 키운다던가, 뭐 책을 쓰거나 저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후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남길 수 있을지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의 의미를 잘 발견을 하면 만족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면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내 일이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공허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침체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새는 사실 이 시기에 또 다른 어떤 그 정체성의 위기를 또 겪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되게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뭐 20대나 30대 초반만큼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어떤 사람과의 친밀감이 더 중요하기보단 나의 일, 나의 이 가치, 의미 이런 거를 더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제 멀어지는 거는 좀 당연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시기가 되게 바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쁜 데다가 체력까지 급격히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안 아프던 데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병이 아니더라도요. 뭐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내 체력 관리도 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뭐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정도 더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 몸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늘어나고 진짜로 병원 투어를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내 체력 관리까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저는 요즘에는 그냥 만나서 안부 묻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등산을 가거나 아무튼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면서 운동도 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좀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경향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랑 좀 연관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이런 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체력 관리, 병원 투어 이런 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료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뭐 운동하는 비용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병원비,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있는 집은 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리고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도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게 더 보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의료비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젠 어렴풋이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갑자기 40대 이후가 되니까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게 그냥 몸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일이나 나 자신의 어떤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원래도 돈이 살아가는데 되게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돈의 중요성이나 어떤 위험성이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돈이 인생에서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라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런 자본이나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 시기가 되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20대나 이럴 때처럼 저의 어떤 뭐 가치가 뭐 중요하다거나 저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면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더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게 제 스스로도 느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상적이고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런 친구들과는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는 좀 그러한 변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근데 계속해서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세상이 이상해 이러면서 계속 세상 탓을 하는 저도 여전히 이 세상이 이상하고 되게 변해야 될 것도 많고 평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공평하고 이러한 거에 되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은 이상하고 내가 오라가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건 이제 수용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세상이 이상하다고 불만만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나는 이러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리고 계속 불만 불평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불쌍해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만 이렇게 갖고 있기보단 그래서 그럼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낫게 만들고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내 능력이나 이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저는 더 어울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변하면서 좀 급격하게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도 사실 되게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 친구가 제 주변에 많지 않지만 근데 저는 대신 제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엄청 잘해요. 왜냐하면 서로 바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바쁘고 뭐 가정이랑 일이 우선이라고 내가 친구에게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간 내서 뭐 한번 안부라도 물으려고 하고 요새 잘 지내고 있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파악을 하려고 저는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제는
아, 어차피 이어질 인연은 이어지고 아닐 인연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되 예전처럼 너무 무리해서 한다거나 이제 그러지가 않는 거죠. 조금 더 의연해지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체력이 되지 않고요. 그냥 내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막 나한테 뭐 상처 준 거 한마디에 막 곱씹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에너지도 없고, 그냥 그럴 사람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는 여러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냥 훌훌 털어서 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40살 언저리가 되면서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들고 주변에 친구들이 좀 없어진 것 같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 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반추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하시는 눈을 가지시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 소중한 존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가장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